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서입니다. 1월 25일 일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문구가 자꾸 떠서 신경 쓰이시죠? 평상시하고 똑같습니다. 쿠팡 측에서 광고 문구 여러 번 삽입되기를 원하네요. 많이 동참해 주실 거죠? 네. 이런 미친. 분양권 판 사람 발 뻗고 다 잤다. 어제 내용이 중요했거든요. 신생아 특례가 미풍일까 태풍일까? 저는 미풍에 그칠 것이다. 왜? 지금 거래량이 1월의 거래량이 상당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능한 기사를 해봐야 뭐 1500건, 1600건 수준이 많어도 아무튼 지금이 특례 우대형 6억 이하 지금까지 지금 DSR 우회에서 살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열려있죠. 누군가는 또 신생아 특례 풀리면 또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또 선진입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신생아 특례 이 두 가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이지 이 신생아 특례 자체가 태풍을 불러오기에는 무리가 있다. 신생아 특례가 그전에 신혼부부, 뭐 청년대출 이런 데 비해서 약간의 이익이 있는 정도 수준이지 일반인들은 만약에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엄청난 혜택이 될 수 있지만 그 아닌 경우에는 약간의 혜택이 추가되는 정도거든요. 어제 나온 내용 잠깐 시청자 수가 너무 적어서 잠깐만 간추립니다. 온비드 공매 물건이 나와 있다. 공매하면 온비드죠. 경매하면 여러 다른 경매 사이트, 뭐 법원이나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될 것이고, 빌리브 헤리티지 신탁 공매, 네, 뉴스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141세대였던가요? 121세대, 121세대. 이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보면요, 제일 싼 게 15억입니다. 이거 하면 또 제일 비싼 건 23억입니다. 10억 이상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뭐 1.89만 명 정도 된다 쳐요. 그 사람들이 이거 살 것 같나요? 살 것 같아요. 23억 주고 은행에 지금 10억 넣어놓고 있으면 1년에 그냥 4천만 원을 땡겨낼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집 깔고 있는다? 새 집이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정도껏 비싸야지. 정도껏 비싸야지. 오늘 제목 관련된 내용인데요. 부산의 사례입니다. 부산의 사례. 부동산을 전매했는데 뒷부분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국제금융센터 퀸즈라는 곳이고요. 3년 전에 분양권을 매도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분양권을 받은 사람이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라. 원분양자 네가 책임져라. 내용을 간추리면 그러합니다. 자,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1번 타자가 분양권 원매수자였고요. 계약금 10% 내고 취득했다가 21년 9월 달에 분양권을 넘겨줬습니다. 2번 타자에게 넘겨줬습니다. 한 9개월 정도 보유하고 아마 상당한 수익을 거두지 않았겠습니까? 네. 룰루랄라 했죠. 나는 고점을 잘 정리했다. 라고 시점도 기가 막히잖아요. 룰루랄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3번 타자가 23년 12월에 분양권을 매수했대요. 그래놓고 1월에 배째라고 나옵니다. 한 달 만에 배째라고 나옵니다. 이 상식적인 상황은 아니죠. 충분히 악용될 수 있는 사례이기는 하죠. 왜 대구에도 계약금만 있으면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A로부터 B가 분양권을 샀는데 웬걸 입주할 시점이 됐는데 잔금 납부할 여력이 안 돼요. 잔금 납부할 여력이 그러면 익명의 3번 타자 C를 구해서 계약서만 씁니다. C를 잠적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B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나요? C가 책임을 져야죠. 마지막 최종적으로 매수한 사람이 잠수 타버리고 없어요. 연대 책임을 A와 B에 동시에 물리는 것 같습니다. 내용 증명 받았어요. 그것도 어디로부터? 키맨장으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책임져라. 무슨 책임 하니까 계약서에 다 쓰여 있잖아. 애초에 분양권 권리 의무 승계 내역서 사항에 딱 보면은 분양권 계약서에 보면은 권리 의무 승계 후라도 권리 의무 승계로 양수인이 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당사는 기아에게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기아는 연대 책임진다. 이거 봐라. 네가 계약서에 연대 책임진다고 다 써놨잖아. 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잔금 90%, 3번 타자가 잔금 90%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장한테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이거 팔고 나면 분양권 매도한 후에 당연히 신경도 안 쓰고 지냈는데 느닷없이 내용 증명 바뀌면 해도요. 손이 벌벌 떨립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건설사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대요. 2번 타자와 3번 타자가 짜고 거의 3번 타자를 내세워서
3번 타자에게 넘기는 척하고 3번 타자는 잠적해버린다. 그러면 1번 타자가 공동으로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 예. 그냥 건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평상시와 같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내용 증명을 받고 놀라고 빡쳤습니다. 자, 미납 사태가 다수가 있다. 대구에서도 이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금 잔급 미납 세대가 다수 있어가지고 우려가 되는 상황. 김현장을 썼어요. 김현장을. 돈 받아내기로 작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받아내기로 작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을까요? 이 사람이 이슈화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대구에도 미입주 사태 분명히 많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사례 충분히 생겨날 수 있습니다. 등신아, 니는 그것도 모르고 했나? 연대 책임 이런 거 조항해 놓은 거 삽입해 놓은 거 못 보셨어요? 라고 하시는데 GS, 자이, 롯데캐슬, 레미안 등 다른 계획서도 구해봤대요. 그러니까 연대 책임, 연대 보증 이런 식의 단어가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대구에 계신 분들 지금 나는 고점에 잘 팔았어. 발 뻗고 주무시고 계신 분들 지금 일어나셔서 그 계약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사례가 생겨날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도 또 있다고 댓글 남기잖아요. 연대 행동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게 소수예요. 이게 다수가 바뀔 수 있어요. 소수의 잘못된 사례가 남겨지면 다수가 피해를 보죠. 둔촌 주공 하나 살려놓으니까 나머지 재건축 분담금 때문에 몸살을 앓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태가 생겨나기 전에 이거 미연에 사전에 막아야 됩니다. 계약서 쓰고 넘겨주고 받았으면 최종 계약자가 책임을 지는 게 맞겠죠. 그럼 왜 이런 사태로 몰릴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들 그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시장금리가 치솟았을 때의 상황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저축은행이 어떤 일을 했나요? 고정금리 2%로 대출 받아놨어요. 변동금리 몇 퍼센트? 8%던가? 이렇게 바뀐다고 통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장하잖아요. 대출 받은 사람들 나는 분명히 고정금리로 했는데 이거 왜 변동금리로 왜 바꾸는데 난리가 났었어요. 언론에도 떠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장이 야 이거 이러지 마라 경고를 때려버렸죠. 그러니까 다시 원상복구 해주긴 했어요. 이 다수의 사례가 되면은 이슈화되고 문제가 덮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은 소수의 사례에 불과하다고 방치해 두고 있다가는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사례가 저 경우만이 아닙니다. 그럼 요 사례, 님 계약서도 똑바로 안 봤나? 급격한 금리 변동, 금융 상황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는 금리가 뭐 변동으로 바뀔 수 있다. 그거 다 있잖아. 그건 누가 읽어봅니까? 이 사람은 읽어봤겠습니까? 이 계약서에 이 문구가 있다는 것을 권리 의무 승계 후라도 양수인이 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인인 그 원분양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거 계약서 누가 봅니까? 이거 깨알 같은 것이 돋보기 들고 봐야 되는데 그럼 왜 자금에 이 사태가 일어나는가? PF 160조라 그랬어요. 근데 샅샅이 뒤져보니까 200조로 늘어났어요.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200조 가만히 있어도 1년에 이자만 20조입니다. 지금 이거 빨리 진화하려고 하는데 이게 진화가 되나요? 이거 한 개 진화할 때마다 당장의 태형만 해도 뭐 워크아웃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밑에 있는 하도급 업체들 줄줄이 돈 못 받아가지고 줄줄이 파산을 위해 바로 놓여버리는데요. 현금 회전되지 않으면 망하는 거 순식간입니다. 쿠팡 요거 때문에 지금 광고 문구가 여러 번 들어가고 있는데요. 영상 내용은 똑같이 진행됩니다. 지금 저거 걱정할 때입니까? 지금 분양권 저거 걱정할 때입니까? 매도 물량이요. 오늘은 목요일은 매도 물량이 줄어드는 날이거든요. 근데 39,414건 작년 최고치를 넘어서 버렸어요. 작년 바짝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죠. 하지만 이거 추세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매도 물량. 부산 걱정할 때가 아니다. 대구나 걱정하자. 전세 물량 9,800개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세 물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 좀 시차를 두고 늘어나려는가 했더니만 생각보다 매섭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 잘 되면 내 덕이요 안 되면 니 탓이요 할 만한 그렇게 떠넘기기 할 만한 그런 상황들만 놓여 있더라.
1800, 1600, 1300. 요거 차트 고쳤습니다. 1월달 차트 고쳤어요. 예상치 1600. 하지만 추세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 것이다. 나머지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다. 돈 땡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있다. 그리고 연초라는 특혜가 있다. 간혹 부동산 게시판에 나 주담대 5%대였는데 3% 후반으로 갈아탔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거 미끼 상품 같이 그렇게 있지. 실질적으로 은행의 지금 대출금리는 4% 중반 혹은 4% 중후반 정도 되는 것이 지금 정상적인 시장 금리거든요. 그러면 이 5.5 몇 %로 올라갈 때 나 분양권 지금 이거 금리 올라가지고 힘들어 미치겠다. 이렇게 하소연했던 사람이 금리 떨어졌다고 좋아하면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금리 올라가서 힘들 때는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별로 의미 없더라. 저같이 맨날 연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면 의미 없더라. 자, 거래량 지금 더 매섭죠. 오히려 지금은 남은 거래 일수 기준으로 봤을 때 11월의 거래량을 뛰어넘었습니다. 2월에 설날이 있나요? 그때 또 거래량이 조금 빠지긴 하겠지만 거래량 증가 추세가 매섭습니다. 1600건 1월의 거래량 매섭습니다. 그럼 1600건이 대단한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예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 뛰고 뭐 펄짝펄짝 뛰고 온갖 짓을 다 해도 부처님 손바닥 아니더라. 네, 그런 느낌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 6층 2층 거래가액이 1.7억이나 차이 납니다. 20% 이상 차이 납니다. 누군가 하나는 비싸게 샀다는 거겠죠. 10억 6천까지 갔던 아파트가 5억대입니다. 앞자리만 떼놓고 보면 정말 잔인하게 앞자리만 떼놓고 보면 반토막이 나잖아요. 44%. 이페넌트 장포모 근래 힘 좀 쓰고 있습니다. 미풍에 그칠 것이다. 청라 헬스장의 가격 거의 7억에 근접해 갑니다. 제일 잘 나가는 동네가 범사만삼 제외하면 7억. 부산에는 6억 7억 아파트 생각보다 널렸습니다.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는 나서 대구 사람은 3조 땡겨서 집을 산다고 난리였어요. 집 싸다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부산 사람은 1조밖에 안 땡겼어요. 인구는 훨씬 더 많은데 부산 사람들도 자기 동네 집값 비싸다는 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대구가 그러면 싸냐? 적정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 매겨주는 가격이 그것이 정답이 아닐까요? 빌리브 클라스? 오? 빌리브 클라스에서 여기 고등학교 영남 고등학교 이런 데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곳이네요. 대충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 빌리브 클라스가 이맘때 있고 여기에 뭐 대건학교, 영남학교 나중에 옮겨올 곳이고 이 거리가 한 1km 정도 될라나? 1km 안 될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이 끝에 가면은 어딘가요? 상인이 편한 세상.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거의 한 2km 가까이 될 거예요. 이 생각보다 엄청 멀어요. 엄청 대단지 엄청 큽니다. 그럼 학군으로 치면 여기가 더 근거리 입지 배정하고 이러면은 얘가 더 가깝습니다. 좀 나중에 지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누가 튕기고 누가 어디로 갈 것인지는 학군의 범위가 넓어져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80여 건의 거래 중에서 3억 이상 거래는 한 30건 정도 됐었습니다. 네. 가격은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갈까요? 얘도 3억 8천. 상당 1,000만원 교대역 동서 프라임 얘도 5억 이상 다 갔었던 그런 물건이었을 텐데요. 상당 1,000만원 수준이면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져 있는 것이 대구의 지금 현재 모습. 그러면 굉장히 그것이 많이 싸다고 평가를 내리느냐?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적정하다. 왜? 아파트 희소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대구 사람 70%가 주택에 살고 30%가 아파트에 살던 시절에는 이 아파트가 굉장히 희소했죠.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75%? 거의 80%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고 주택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 수 있을 정도로 희소성이 떨어지는 곳이 대구의 모습이더라. 여기는 한 평균적으로 30% 하락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많이 빠지고 덜 빠지는 거 뭐 그 정도의 느낌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좀 특이한 것은 칠곡 지역의 거래가
북구 쪽의 거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 약간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자, 올해 거래량은 상고하저를 전망해 봅니다. 싼 아파트 거래 55%까지 비중, 싼 건 엄청나게 막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싼 아파트 거래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지금 절반 정도 거래되었거든요. 6억 이상 거래량 줄어든 거 보입니다. 딴 사람들 이야기가 나 싼 거 팔고 이제 다 양극하니까 나 비싼 거 살래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구호에 그치더라. 실제로 6억 이상을 사는 사람은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다 싼 거 팔고 비싼 거 사야지 하고 다 몰려가면 그 가격대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매수세가 강하게 붙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자, 거래량 지금 절반 정도 거래되었다고 봤을 때 북구 쪽이 거래가 조금 더 지금 나은 상황이군요. 아무래도 뭐 3억 이상, 3억 이하의 거래가 많다 보니까 이쪽 동네 거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분양권 10건 거래. 분양권 거래는 힘 못 써요. 다른 거 거래는 매매 거래는 힘을 쓰는데 분양권 거래는 상대적으로 힘을 못 쓰는 걸로 보입니다. 왜? 비싸니까. 비싸 빠졌어요. 전세 거래는 전달 대비 20% 정도 늘어나 있는 상태. 전세 거래는 자꾸 늘어나는데 전세 매물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이 기이한 현상. 전세 거래가 끊겨버리진 않겠죠. 전세 거래가 줄어들어 버린다면 매물은 더욱더 폭증하는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2년 전 대비 평균 전세 가격이 6천만 원 정도 지금 쌉니다. 요거 실제 체감은 곱하기 2 정도 하면 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앞에 광고 포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서 조금 덜 볼까봐 걱정되긴 합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